하고 따라하길래 이랬다가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도 뭐 사과 비슷하게 했으니까. 아이고 사과해야죠. 네. 근데 원래는 대표가 아니면 네. 복잡하지 않았으면 사람 막 정신없고. 무슨 오빠입니까 삼촌이시라고 해야 되는데 대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랬죠. 그걸 그렇게 정신- 했어야 돼요. 괜히 내려와가지고, 씨. 그냥 오지 마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종이의 TV라는 이제 유튜브 운영하는 유튜버가 그 찍는 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정우 그런 것 후보는. 같아요. 네. 근데 가가지고 이제 말을 거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사실 오빠 하기 싫었는데 대표가 그러는데 그냥 장단 맞춰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최근에 그 논란 보면서 아유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안타까운 또 생각이 드시면서 아이고 저것 봐라 또 하기도 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좋게 말하면 네. 굉장히 순진하고 아, 그리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 약간 경각심이 부족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선거구 한복판에 있는 후보예요. 네. 그냥 자기 머리 위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유튜버가 친근하게 다가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찍힐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너무 사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오지 말라 그랬다. 네, 이것까지. 정청래 대표를 하게 그게 사실 포인트이기도 해요. 뭐 그것 때문에 네. 안 가는지 어쩐지 정청래 대표가 안 가긴 했어요. 진짜 개소식에 안 갔어요. 뭐 네. 저것 때문만 아니겠죠. 여러 가지 네. 고려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뭐 오빠 논란은 사과했고 네. 그걸 일단락 된 거여서 네. 아이고 그냥 제가 부족해가지고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뭐 이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뭐 저거 다 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정 후보로서는 좀 신고식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처음 하는 분이 신고식 기네요. 네, 사실 조금 서둘렀어요. 네. 저는 그날 구포시장 바로 간 것도 오후에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오후는 이제 부산민주당 관계자들 두루 만나서 이 선거를 어떻게 치룰까 좀 수기하고 다음 날 움직여도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첫날부터 움직이니까 복장이 일단 시장 갈 복장이 아니에요. 그랬죠. 딱 정장하고 보통 시장에는 그렇게 안 가거든요. 윗도리 벗고 점퍼를 입든가 아니면 그냥 셔츠 차림으로 가든가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가 일어났는데 아니 뭐 지나간 건 다 있고 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개소식 했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네. 그 개소식의 포인트는 전재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수 형님 마케팅이었어요. 네. 근데 하정우 후보가 한편으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네. 이 후보가 50살이에요. 근데 이 하정우 후보를 향한 시선은 굉장히 어리게 봐요. 오빠 논란도 그렇고 네. 재수 형님도 그렇고. 근데 저분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데려다가 청와대 수석으로 그것도 없는 수석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너무 어리게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남들 다 하는 선거운동 더하기 네.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전을 내놓고 그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진짜 부산 북갑을 오늘 보니까요. 그러니까 새 후보가 복지관에 이제 짜장면 배식 봉사를 간 거예요. 그거를 SBS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라이브를 물려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어떤 어르신들은 하 후보한테 이 손 이렇게 비비는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나는 오빠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또 늘 사과를 해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식 되게 세게 길게 치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호되게 신고식을 치른 셈인데 이게 지금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끊어내고 이제 새롭게 네. 국면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선거의 3요소 중에 이제 구도 인물 바람으로 봤을 때 이제 구도와 뭐 인물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남은 건 이제 바람을 좀 누가 일으키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분인데 기대보다는 지금 우려가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는 냉정하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선거 기간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구로 꼽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보다 북구갑 네. 선거가 평택을하고 네. 같이 정말 계속 이슈의 중심에 지금 있거든요. 아니 언론사가 무슨 후보들 복지관 배식 봉사하는 걸 네. 라이브를 돌려요. 아니, 개소식도 그렇고 개소식도 네. 뭐 다 카메라가 가니까요. 그렇죠. 유튜브들 다 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뭐 하정우
하정우 후보의 저런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은 이해되는 면은 있어요. 뭐 인간적으로야 뭐 정청래 대표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한 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 그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거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도 요 이슈로 계속 우리가 소비되는 것 자체가 전 하정우 후보가 바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바람을 만들기는커녕 이게 굉장히 지금 하정우 후보에게는 안 좋은 이슈가 오늘 또 이렇게 저 영상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재수행님 그 마케팅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선거운동 할 때 재수행님 대신에 뭐 제가 또 그 더 젊으니까 더 잘하겠다. 다 재수행님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유권자들을 만날 때.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인이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계속 AI 수석 빼오려고 할 때 네. 전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했고 그렇게 해서 정치 신인을 북구에다가 데려다 놨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재수행님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네. 하정우 후보에게는 유일한 어떤 선거운동의 뭐 전략 아닌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사실 근데 계속 재수행님 하니까 약간 자신 없어 보이기도 해요. 아, 본인도 그렇죠. 스스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북구는 네. 전재수 이름 석자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선거구예요. 저기서 민주당이 그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전재수기 때문에 이긴 거지.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41%밖에 네. 못 얻었거든요. 41%가 적게 얻은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저기가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재수의 계승자다 내가. 전재수만큼 열심히 하겠다. 뭐 내세우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구장창 시종일관 선거 끝날 때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정우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전문성과 또 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 같은 게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저 같으면 매일 밤 라이브를 하겠어요. AI와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산업적 미래와 더불어서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듣든 말든 네. 한 30분씩만 하면 됩니다. 아. 하정우만이 할 수 있는 캠페인이에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소문도 나고 네. 거기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정책 비전도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일단 본인이 출발이 늦었고 네. 그리고 아직 이제 지역 유권자들과 스킨십이 부족하고 이 지역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년층도 많고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낮에 그거 하시고 밤에 와서 30분 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비전을 가지고 라이브 같은 걸 해라. 그러니까 요즘 선거는 굉장히 입체적이어가지고 네. 지역 유권자들하고 손잡고 악수만 한다 그래서 선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언론이 선거운동을 해주고 언론을 통해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정우가 얘기하는 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뭐 산업의 미래와 AI의 미래와 산업적 비전에 대해서 얘기가 충분히 화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은 더 선거운동을 입체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전문성과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아직 그런 게 없고 그냥 열심히 낮은 자세로 하는 것과 재수행님 캠페인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처음부터 왜냐면 그 박 의원님이 또 하정우답게 해라 그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 일환이기도 하겠죠. 근데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쇼츠가 이번 선거에서 정말 무서운 저는 변수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의 쇼츠가 또 부산 북갑 선거를 이거 흔들까? 흔들 정도의 변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같은 날 그리고 하정우 후보는 시간은 다르지만 또 같은 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는데 그날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야외에서 출마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 좀 논란의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단에 한동훈 후보를 찍으려고 올라와 있던 방송사 이제 카메라 기자, 촬영 기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로 이렇게 고꾸라졌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 장면을 못 봤어요. 근데 연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그거를 그 시선을 줬는데 이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세게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동훈 후보 쪽의 대처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이거 허위사실 유포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쇼츠의 그 장면이 보여주는 그런 상징성, 네. 그 화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한동훈 후보와 전혀 상관없는 공간에서 카메라맨이 뒷걸음질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다쳤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장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센스가 있다면 좀 이렇게 가서 살펴보고 또 정말 괜찮나 이렇게 좀 물어보는 듯한 태도를 만약에 보였더라면 이게 논란이 아니라 이제 완전 좀 미담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장면에서는 그냥 한동훈 후보가 넘어지는 건 못 봤어요. 근데 네. 넘어지고 나서는 확인을 하고 그냥 연설문 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당탕탕 했으니까 사실 정치가 민심 뭐 이 민생 두루 살피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굽어다 보고 괜찮은 거 그러니까요. 했으면 좋았을 아니 것 그래서 같은데. 이 장면 자체로서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은 이거 너무 한동훈 후보가 좀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냉담한 사람 아니냐 이런 걸로 막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후보 측으로 분류되는 스피커들,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동훈 후보 캠프도 무슨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은 뭐 법적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미는 사자성어가 법흥 법망이에요. 법으로 흥한 자가 법으로 망한다라는 건데 역시나 법무부 장관 출신의 특수부 검사 출신답게 모든 걸 다 법으로 정리하려고 지금 하는구나. 전 이것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이 논란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때 상황 설명하면서 아니 뭐 좀 긴장해서 그 부분까지 또 괜찮다고 해가지고 나는 또 이제 많은 분들 와 계시니까 행사에 또 집중하다 그랬다. 뭐 굉장히 그 걱정되는데 그분 또 쾌유하시길 바란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지금 주변에서 돕겠다는 건지 망치겠다는 건지 방송 나와가지고 계속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대처가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특히 어르신 유권자들 만날 때 굉장히 살갑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 현장에서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고 그 사후에도 좀 그렇게 좀 살갑고 솔직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한동훈 후보의 대처 어떻게 뭐 보셨어요? 보고도 그랬겠습니까?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네. 영상을 봤는데 다만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무심해 보였다. 뭐 이런 정도죠. 근데 저는 신인규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이게 대응이 더 문제예요. 너무 지금 발끈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하정우 후보의 그 손털기 논란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한동훈 후보까지 그걸 SNS에 올리면서 공격을 했어요. 물론 이건 후보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공격받을 만 했다고 봅니다. 근데 모든 일에 이제 비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정우 후보를 그렇게 공격했던 거를 지금 이 상황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는 걸 대입해 보면 네. 저걸 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발끈해가지고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대응할 문제인가? 오히려 그게 긁어부스럼이 돼가지고 그 태도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좀 느꼈던 건데 한동훈 대표 주변 분들이 이 부산 북구 재보궐선거 들어간 이후에 과도하게 방어적이거나 혹은 과도하게 공격적일 때가 있어요. 네.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가 잘 안 돼요. 특히 선거 같은 데서는 뭐 어쨌든 우리 후보가 내 편이 하는 건 옳고 상대편이 하는 건 작은 것도 흠으로 보이고 뭐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한동훈 후보는 큰 정치하겠다고 지금 부산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 자잘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공격적이거나 혹은 자잘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 큰 정치의 명분과 이게 어울리냐 이런 걸 좀 잘 좀 생각해 보시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제 부산 북갑 선거구가 이제 진짜 이게 한 지역구 이제 부산 광역단체장 선거도 아니고 그 재보선 지역구가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거의 지금 부산에 뭐 유튜버 반 시민 반 이런 거 아닌가 아니, 싶을 그 바람에 정도로 지금 많은데 광역단체장 선거가 네. 뭐가 쟁점인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박형준 시장이 거기 숨어버렸잖아요. 아. 부산 북구 선거 뒤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박형준 시정에 대한 네. 냉정한 평가가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그건 다 사라지고 온통 북구에서 뭐 단일화를 하니마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아. 한편으로는 사실 좀 고민되는 바일 거예요. 전재수 네. 후보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 쇼츠 영상 이런 걸로 이제 선거판이 이제 부산 북구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초반 논란들이 그 유권자들 특히 이제 고령층에는 좀
강하게 각인이 돼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빠 이게 오빠 논란이 근데 이게 옆집 오빠가 이제 민주당 대선 때 선거송이었거든요. 근데 이 옆집 오빠 이번에 이거 빼지 않을까 했는데 넣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옆집 오빠가 도대체 어떤 선거송이길래 이게 포기를 못하나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대선 때 아마 저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왜 대선 때 선거송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빠 하니까 야, 그러면 오빠 한번 믿어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과거에 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송으로 썼었더라고요. 잠시 쉬어가시라고 저희가 그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간 나라 명박한 건 믿어봐 기호 2번 이명박 특히 이재명 대통령 이거는 그러니까 풀 영상 아마 델리민주에 들어가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근데 민주당 근데 그 오빠 선거송을 쓰더라도 보니까 어느 정당이든 오빠라는 표현은 다 빼고 거기에 이제 후보를 넣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정청 대표는 그냥 이제 선거운동 할 때 오빠라고 불러라 네, 한 거죠. 아니 근데 이건 이제 가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의 본질적 쟁점은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나 선거 초반에 이런 구설들이 오고 가는 거. 네.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만큼 이 선거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네. 거예요. 게다가 박민식 후보는 오늘 그 내란이 확정된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실책도 있고 구설도 있어요. 그리고 선거가 아직 20일 남았습니다. 이게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이거든요.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몇 번 출렁여요. 아, 이런 선거는. 네, 네. 때문에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일일비할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선거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론조사 흐름이 중요할 텐데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하고 차이를 좀 많이 벌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2강 네. 이렇게 이제 구도를 설명을 하던데 앞으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몇 번 더 나오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이 어쨌든 여당 후보가 유리한 선거 구도 위에 서 있는 건 맞아요. 거기에 대통령의 후광도 있고 전재수의 후광도 있는데 이걸 이제 확장해야 하잖아요. 거기부터는 하정우 후보의 개인기입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안 보인다. 아. 그냥 선거 구도 안에 있다. 네. 주어진 선거 구도 안에. 네. 이게 이제 숙제예요. 네. 그러면 왜 하정우가 여기서 돼야 되느냐. 그 뭐 서산구 출신이고 구포고등학교 나온 거 말고 그게 이제 부산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전재수와는 어떤 시너지를 낼 거냐. 이런 거를 전달력 있다는 게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한두 마디의 그런 임팩트 있는 워딩이나 슬로건이나 메시지로 전달해야 네. 되는데 아직 그게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네. 아니 구도는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인물이 잘 받쳐줘야 바람이 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이번 선거처럼 이슈가 실종된 선거가 없을 정도로 이슈가 없으니까 어쨌든 지면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털기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또 우르르 실리고 또 뭐 오빠 발언으로 실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뭔가 이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저는 전략도 없고 어떤 중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 선거에서 뭐로 선거를 치러야 되느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 그것도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부가 많은 성과를 냈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지지합니다. 근데 그 프리미엄이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도 안 꺼내는데 오히려 조국 후보 같은 분은 이재명 대통령 찍은 사진을 막 걸어놓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좀 뒤죽박죽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민주당에 뭐 전략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좀 부산이면 부산의 맞춤형으로 뭐 해수부 이전도 있고 뭐 HMM 이전도 했고 앞으로 뭐 북극항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양 수도로 지금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 좀 받아가지고 확성기로 좀 국민들께 와닿도록 해야 되는데 즉 그 중간 과정이 좀 비어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자기 개인기로 어떻게 끌어가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좀 개인기에 들어요. 의존을 너무 하다가 오빠 발언 터지고 과거 오빠 발언까지 또 소환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빠진 거라 저는 정청래 대표가 물론 당 대표로서 어떤 선거의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데 저는 선거는 굉장히 지금 못 치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한 구도를 소위 말해서 그냥 완전히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도 뭐 우리가 결집될 거 몰랐습니까? 다 결집된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했던 얘기고
결집을 대비해서 그럼 결집을 최소화시키고 기존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오느냐, 어떻게 그 실용의 노선을 민주당에게 입히겠느냐. 근데 이거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전 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에서 이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 네. 속으로는. 두 분 의견에 또 공감을 하는 분들이 또 의견 많이 남겨주셨어요. 감다살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클레버 JW님이 오늘도 지각 박원석 의원님 그래도 늘 응원해요. 근데 지각은 아니세요. 딱 6시 맞춰서 전에 왔습니다. 네, 착석했습니다. 세이브 하셨어요. 네, 그래도 늘 응원해요. 우리 8달 장동건 형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라제님이 365일 물가에 내놓은 아이 정청래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쳤나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불안한 거예요. 킹찬대님이 인규 시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로이백 777님이 한동훈에 떨어진 사람에 대한 태도, 윤석열이 사람 넘어졌을 때 신경도 안 쓴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가 그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면 이 정도의 약간 사람 마음에 꽂히는 파급력이 있어서 저는 근데 그게 진실은 아닐 수 있잖아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